2021년도 정기 1회 필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기재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는데요. 해당되지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면제가 안 되는 걸, 면제돼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중요 질병에 치료된 사용 의료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즉 MRI라든지 뭐 CT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전자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 되겠죠. 그다음 3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기 인증을 한 자동차라든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형식 승인을 받은 소방기기라든지 산업표준법에서 인증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중요 질병 의료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무선 설비 공동 사용에 대해서인데, 이 문제는 정기 2회에 나왔던 문제죠. 육상 이동국은 여러분 휴대전화처럼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는 개인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사용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수도 없거든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육상 이동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회원국 간에 체결된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에 국제전기통신 업무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전화 통신 요금을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국이다, 여기가 한국이다 했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A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B로. 그랬을 때 전화 요금을 누가 받냐면요, 얘가 받죠. 중국에, 우리는 KT처럼 중국에 있는 통신사업자가 받게 되겠죠. 전화 요금을요. 얘한테 내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도 또 중국에 또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럼 B라는 사람이 중국에 전화했을 때 이 전체 통화 요금은 B라는 사람이 있는 KT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한 달 단위로 이 사업자와 이 사업자끼리 얘가 10통화했고 얘가 5통화했다면은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화 요금은 얘가 다 걷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전화한 요금은 KT가 다 걷어놨는데, 이때 어차피 이 통신 전송로라든지 시설은 서로 썼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산이 되겠죠. 그죠? 너가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 서로 차익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겠죠. 만약에 두 사람 다 똑같이 10통화했다 그러면은 뭐 없던 걸 하자 하겠지만은 이 사람 5통화밖에 못 했는데 어차피 이 사람도 여기 통화했고 이 사람 여기 통화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얘한테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산할 때 그 화폐 단위가 뭐냐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프랑이 되겠습니다. 금프랑. 국제통화기금의 화폐 단위나 금프랑으로 우리가 정산 조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전파관리위원회는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외워두면 있겠죠. 정권위원회가 가장 높은 ITU의 가장 위에가 정권위원회 되죠. 플랜티 포션달이 정권위원회 얘가 있고요. 그래서 얘 밑에 12명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게 전파관리위원회라 합니다. 전파관리위원회는 정권위에서 선출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시면 되겠고, 55문제 ITU 이사회는 ITU의 본부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국제회사기구인 IMO 같은 경우는 영국의 런던에 본부가 있습니다. IMO는요.
그래서 GMDSS라는 건 전부 다 IMO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GMDSS는요. 그래서 그렇고 IT는 스위스 제네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전환통신은 중파, 단파, 초단파의 주파수 대역에서 있는 지상 무선 통신과 위성 기술을 이용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경보는 지상 무선 통신에 사용된 주파수 대역에서 전환 호출 형식의 뭐뭐이거나 우주국을 통해서 중계되는 전환 메시지 형식이 되는데, 여기서 정답은 디지털 선택 호출 D 셀렉티브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C는 실기시험 제2과제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57번 여객선에서 전환신호 제어반은 어디에 있었냐는데, 현재 정답은 선박 조종장소가 되겠습니다. 선박 조종장실에 전환신호 제어반이 있어서 전환당할 때는 여기서 바로 전환신호를 누릴 수가 있겠다. 어떤 장비로, 이런 것들 통해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부터는 이제 세 문제가 통신 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통신 보안.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금 올해도 2021년도 정기 2회, 2021년도 정기 1회, 2021년도 수시 1회가 있다 했을 경우에 수시 1회가 제일 먼저 시험 쳤고 올해요. 1회, 2회에서 6월달에 쳤고, 그다음 수시 2회가 8월달에 시험 치는데, 순서대로 할 때 이렇게 시험 치는데 공부도 지금 거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안 문제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1년도에 수시 3번, 정기 3번, 19년도에 수시 3번, 정기 3번, 필요하다면 18년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문제, 통신 보안 문제만 계속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자, 통신 보안 중에서 송신 보안입니다. 즉 보내는 쪽의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교신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가짜로 통신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인가자로부터 탐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통신 수단에는 비밀 내용, 은닉을 위한 보호 방식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체계를 적이나 비인가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보안 자재 보안입니다. 보안 자재. 암호 체계라는 것은 이제 암호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재 보안이 되겠고요. 정답은 송신 보안입니다. 송신 보안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면서 조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신 보안. 59번 통신 보안에는 책임자가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이 있습니다. 2차 책임은 그 사람이 이제 기관 책임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차 책임은 이제 그 무전기를 다룬 사람이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벌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쌍벌 제도인데, 어떤 벌이 있을 때는 이 사람만 벌 주면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벌 주는 거, 그런 걸 또 양벌 제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1차 책임은 통신 이용자, 2차 책임은 기관 책임자 있습니다. 60문제 자재 보안이 있네요. 아까 우리가 송신 보안, 자재 보안, 아마 암호 보안, 뭐 이 세 가지 있을 겁니다. 송자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있을 건데, 자재 보안이라는 것은 암호표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전문을 갖다가 보관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취나 탐지나 촬영이나 관찰 복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신소 내부를 엿보지 못하도록 코팅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문을 들어오면 안 되겠으니까 창문에 철창을 가설하고요.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경비를 배치해 가지고 어쨌든 통신실 안으로 누가 엿보거나 그죠? 엿보거나 복사하거나 탈취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맞는데 1번은 소음 방지잖아요. 소음 방지라는 것은 그 통화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새 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아닌 거죠. 이게 탐지 차이 이런 거 아닌 거죠. 뭐 도청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도 전기 유래 필기 문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